그럼 성남 재개발 그 관악산 공원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망한지 토론을 좀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둘 다 살 돈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올해 이런저런 분석과 변수들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자연스럽게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으로 이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으시죠? 예. 이렇게 전망이 틀리라고 있는 거죠. 전망이 너무 잘 맞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 방송에 나와서 뭐 전망을 하거나 투자 지역을 추천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현재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금기가 부동산 오른다는 얘기예요. 오른다고 얘기하면 일단 국민 정서가 투기꾼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아주 잘하면 투기꾼 되는 거예요. 최고로 잘했을 때 최고의 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 안 나가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방송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에 딱 목이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은 올해도 집값은 상당히 뛴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하고 19년은 긴 흐름에서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규제는 있었고 그 규제가 올해 조금 더 강해지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규제거든요. 결국 살 사람도 줄어들지만 물건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우리 벌집 순환 모형으로 보면 이 국면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집값 뛰면서 거래는 주는 상황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올해는 작년 상승률의 한 절반 정도, 물론 지방은 아닙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특히 2, 3월이라든가 8, 9월 같은 이사철 중심으로 서울이나 경기권 아파트들은 상승 장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망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2018년 대비 2019년은 좀 반대로 하락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화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913을 거의 대체 그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 6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공시 6억을 넘지 않는 지역은 2019년에 투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번역으로 보자면은 소위 강남 3구나 아니면 용산 마포, 성동, 강동 정도를 포함한 이런 데는 이제 올해 공시가가 발표되면 공시 6억 넘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완연한 약세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의 외곽구라던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제 광역교통망 개선 호재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이런 지역들은 상승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을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018년 이전까지 시장이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종전에는 그냥 입지라든가 상품 가치가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전용 면적이라거나 아니면은 공시가액이라거나 이런 이제 또 새로운 기준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전세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동남권이 굉장히 하락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포, 그다음에 대표적인 헬리오시티, 그다음에 고덕이 이제 한 800세대가 입주를 올해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지금 하남에도 그 미사에 이제 한 800세대 지금 올해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 가밀지구도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서 전세 가격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남권이 엄청난 파워를 만들 수 있는 지금 기반을 사실상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 그 3호선 연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북권의 청량리는 이제 그 청량리 라인뿐만 아니라 동북선까지 추가로 지금 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동북권의 청량리권에 그리고 이제 역사만 생긴다고 해서 그게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가 크진 않고요. 사실상 거기에는 뉴타운들이 이제 지금 크게 답심리까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도 이제 최고의 선택지가 되면서 그리고 또 활용도도 높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서부권에서는 이제 그동안 각광받지 못했던 은평 쪽에서도 지금 이제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서울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금밭이다. 금밭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흑성 뉴타운이 지금 3분의 1 마무리가 됐고 3분의 1은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요. 3분의 1은 아직 이제 진행 중인데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실제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을 구역들은 아닌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구역들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창하는 바와 실행하는 정책이 너무 미스매치 많다 보니까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을 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끊임없이 대책을 발표하고 답정너처럼 나는 발표할 땐 얘네 따라와라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또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대북에 관련된 지역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춘남 본부장 얘기했던 우리 이진우 기자님하고 나눴던 대체제 강남 제2의 강남 그런 얘기가 저는 시장에서는 장기 내수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간다 봤을 때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면 판교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서울로 얘기하면 서울 수도권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처럼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는 지역에 그래 파주가 왜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LCD라든지 파주 LG인가요? LG 디스플레이 단지가 생기면서 2004년도에 거시적인 정책을 핌으로써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지금의 파주가 됐고 다행히 국토종합계획에 파주가 경의선이라든지 인접지역이죠. 파주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개발 계획이 받침이 되지 않는 또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지역에 적경지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산시설 보고요 해제가 많이 됐어요. 한 1억만 평 해제됐어요. 그 땅이 다 좋은 땅이 되나요? 아니죠.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가장 비근한 데로 원주에 간현유원지 가면 소금강 출렁다리가 1박 2일에 나와서 지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주변이. 그렇게 관광객이 창출되든지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을 찾아 투자하면 될 것 같고요. 돈들은 지금 넘쳐날 것 같아요. 일단 기존의 부동자금이라든지 보상에 관련된 돈들이 넘쳐나니까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토지 투자 관심 가지셔도 될 만한 해고 그 기간은 현 정부 들어간 내내 토지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업벨트 라인 쪽은 서해안 벨트 라인 쪽이 다 좋을 것 같고요. 인천서부터 시흥 화성, 평택, 당진, 새만금까지 다 좋을 것 같고요.
더 내려가는 거는 저는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볼 때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지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동일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동일한 사이클을 보이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동일 지역이고요. 또 예컨대 동남권, 부산, 울산, 창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묶여가는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결국 시차만 있을 뿐이지 결국 먼저 가는 것, 나중에 따라가는 것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또 각 계절별로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적합한 투자 지역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봄 지나서 여름이 왔는데 아직도 봄꽃만 찾으면 안 되죠. 가을이 왔는데 여름꽃 찾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연령대별로도 다르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자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투자 상품이 내 몸에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이 전문가를 통해서 좀 검증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무리했을 때 생기더라고요. 누가 해서 돈 벌었다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쫓아갈 여력이 안 되는데도 쫓아간다거나 또 대부분의 문제는 과도한 대출에서 발생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대출을 묶어놨으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 안 되겠지만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과도하게 주의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은 상승장이라는 게 대체로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한 번 정도뿐이 안 오거든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럼 우리가 15년에서 20년에 한 번 오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평생 두세 번뿐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한 투자 지역에 적정한 타이밍에 내 몸에 맞게 투자하는 걸 찾아내는 게 부동산이 쉬워 보이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걸 이런 걸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결국은 이 뭐 상담이라든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그 적정한 대상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